안녕하세요. 태국 김만입니다. 오늘도 아침이 시작되었고 저도 영상을 또 시작했습니다. 요새 태국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홍수가 자주 나고, 지금 그래서 그 비의 양만큼 태국 사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저의 근심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가 오니까 관광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걸 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같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날씨가 좋아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주제는 잘못되거나 또는 법에 위법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위법 행위 하지 말자. 이런 걸로 오늘은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끔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닌데 태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두 가지만 그냥 단적으로 설명하면은, 전자담배, 그렇죠? 전자담배는 한국에서는 완전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막 매장도 이쁘게 잘 차려놓고 이렇게 전자담배 피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또 그게 불법이에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법에 걸립니다. 태국에서는 또 대마초가 또 합법이에요. 뭐 지금 뭐 이제 그거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뭐 길거리에서 이게 대마초를 팔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예, 그렇게 양쪽 간의 나라가 불법이라는, 위법이라는 소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어떤 것이 위법이고 어떤 것이 위법이 아닌지. 그래서 아주 가끔 이제 다른 뭐 인터넷 글이라든가 뭐 스레드 같은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로는, 전자담배를 태국에 몰래 들고 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안 걸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걸리면은 작살 나잖아요.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걸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국 사업을 하는데, 너는 태국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아주 간단한 것부터, 교통법규부터 볼까요? 우리가 운전을 이제 하잖아요. 태국에서 운전하기 좀 어렵죠? 맞습니다. 차가 막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앞에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3차선이 있고, 우회전 차선이 있고, 중앙에 직선 차선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왼쪽 차선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회전 차선인데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중앙까지 와서 우회전 하는 경우,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붙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왼쪽이 끼어들고 싶었는데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해가지고 이게 중앙으로 가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다가 하면 경찰한테 바로 잡힙니다. 하필 그날, 하필 그 자리에 경찰이 거기 있어. 아마 걸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저도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딴 데서는 안 걸린 것 같은데 하필 그날 그 자리에 딱 거기 있냐.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자주 걸린다는 거를. 그러니까 경찰이 딱 거기서 자기도 나름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교통 위반 딱지를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흔한 이야기예요. 그 왼쪽 좌회전 할 때만 먼저 예시를 들게요. 왼쪽 좌회전 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쫙 그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점점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점점점에서는 진입해도 된다, 직선에서는 진입하지 마라, 요거거든요. 그 차가 막히더라도 그냥 점점점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뭐 뒤에서 빵빵거리던 차가 막히던 그거는 뒤에 사정이고, 나는 내가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막혀서 오다 보니까는 왼쪽으로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또는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도로가 합쳐서 왔는데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미안해서 그냥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 할까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잡죠. 그럼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얄짤없이 FM대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아주 간단한 거고요. 뭐 그런 거 말고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법규에서 뭐 제한속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딴 사람들 뭐 딱 보니까 130 막 140 달리는데 나 125로 달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모터웨이 얘기예요. 모터웨이 이제 큰 도로에서 125로 잠깐 달렸는데 하필 그 자리에 또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혀서 오고 500바트 내야 되고요. 또는
이게 직선으로 이게 그런 거 있거든요. 모터웨이라고 큰 길에서 이제 쭉 가다가 좌회전 뭐 휴게소 같은 데를 가거나 또는 이제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직선으로 쫙 그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들어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입장료 내는 거죠. 태국에서는 500바트니까요. 그래서 사진 찍히고 이제 500바트 내고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민국 세무서 노동청 그러니까 노동부서 동네 여기 관할 지역 노동부 이렇게 세 개 팀이 어벤져스 팀을 끌고 저희 공장에 급습을 했습니다. 완전히 막 봉고차가요 한 5대 주차돼 있고 거기서 봉고차 2당 한 최소 5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 3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 직원 중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왜냐면 딱 찍어서 왔거든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직원의 기대와는 다르게 서류가 있었던 거를,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있었고 워크 퍼밋도 내고 있었던 거를 그냥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던 과정을 알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찌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벤져스 팀이 꾸려서 와가지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직원들도 놀래고 나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서류가 다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원래대로 일하고 부르면 와서 대답하고 사인하고 질문에 답하고 하면 된다. 점검 오신 분들에게 칭찬을 듣고 모범 사례가 돼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해서 돌아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과연 그런 날이 올까라는 의심도 안 하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할까? 점검 좀 해줘. 그게 아니었죠.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미얀마 사람이 됐든 태국 사람이 됐든 이제 직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빡간 쌈콤 그 의료보험을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직원이 하루를 일하던 한 달을 일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계약직이던 뭐든 상관없이 빡간쌍콤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 이제 그만두면 바로 또 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날치 회사와 직원이 반반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증거가 돼서 이 직원이 여기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무를 했는데 그냥 뭐 수습 기간이었고 뭐 그래서 우리는 안 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노동 관련돼서 많이 갔다 왔어요. 월급을 뭐 안 주네, 뭐 며칠 빼먹었네, 몇 시간 빼먹었네, 막 그런 걸로 목숨 걸고 태국 직원들은 가서 신고를 잘 합니다. 힘들게 가서요. 자기들이 손해본 그 며칠을,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기 때문에 양쪽에 견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하루 와서 일을 하고 하루 안 오고 하루 와서 일한 다음에 쭉 안 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하루 중간치를 일한 거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온 거죠. 하루 와서 일하고 하루 와서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숫자를 살 때 이틀 일한 거를 살까요? 휴일까지 친 거를 살까요? 아니면 휴일까지 안 한 거를 칠까요? 뭐 이런 주제입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위법행위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위법행위를. 가끔 그런 거 있죠. 이제 태국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이라든가 개인 용품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이제 가방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잡히겠죠.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럼 지인 거다, 뭐 어쩌고다, 막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위법한 행위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화장품이 너무 많아. 이거 왠지 와서 보따리상처럼 장사할 것 같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위법 행위라는 거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으면은 문제 되겠다. 그런데 또 그걸 갖고 갔을 때는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또 그걸 잡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과일 같은 거 들고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육류, 뭐 육포,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조리가 한 번 되거나 이렇게 진공 포장 어떤 업체에서 나온 공장에서 나온 그런 식품이 아니라 뭔가 조리돼서 이렇게 들고 가다가 걸리면은 크게
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이상 들고 가지 마라. 꼭 신고해라. 얼마 이상 들고 가면은 다 매뉴얼 주잖아요. 10,000불 이상 소지자는 신고하고 나가세요. 뭐 들어올 때도 10,000불 이상 되면은 신고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위법 행위인지를 알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서 사업하는데 뭐 세금 내세요. 세금 누락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판매 기록 신고하세요. 직원 오면 직원 누구 왔고 그거 빡간상컴 거기다 신고하세요. 다 이렇게 메뉴를 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공장 하면은 공장 저기 뭐야 상무부에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관련 기관에다가 다 점검 받으세요. 뭐 이렇게 다 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행위들이 나중에 결과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완전한 지장을 줍니다. 그냥 꽉 막히게 되는 외통수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라는 대로 잘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꼼수 부리다가 되려 이제 역풍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죠. 18년간 사업을 하면서 태국에 살아가면서 위법한 행위가 만약에 적발이 됐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절대 이러고 있지 못하죠. 태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그런 제가 말한 아주 기본적인 신고라는 거는 뭐 그 사업에 필요한 그런 신고들, 그 다음에 허가, 그런 거를 제대로 받고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내가 하는데 이게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를 잘 제대로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은 그 관련 기관에 물어보고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태국 직원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국 직원이 있다 그러면 한국 직원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뭐 노무 관련한 거라든가 회계라든가 왠지 그 나라 사람은 그거를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냥 일반 사람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태국 직원한테 그냥 곁으로 그냥 얕게 들은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게 100%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듣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태국 생활, 태국 사업하는데 위법 행위 하지 말자. 아주 간략한 겁니다. 간략하게. 위법 행위 하지 말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참 많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신고해야 될 것도 많고 가뜩이나 아이템도 잘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계속 화이팅 수수하는 태국 생활, 태국 사업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힘냅시다. 안녕.